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파구 출신 홍성룡 의원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언 때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드니까 막 마음대로 하시네요. 시장님, 당선된 후 오늘 며칠 정도 되신지 기억하시나요? 7개월 열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22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정책위원회 간담회 할 때 제가 잠깐 정책에서 정치를 좀 빼달라 이렇게 한번 주문했었습니다. 정책에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책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정책이 좀 부실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정책이 정쟁에 또 휩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하루 종일 고생하시면서 이 시정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모든 정책에서 좀 정치를 빼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좀 정치를 빼고 우리 정책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에 3전역을 좀 추가 신설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31일 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시장님과 조참 모임할 때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오셨죠? 글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선을 만들자, 고속도로를 만들자, 경부고속도로 할 때 빚이 따져보고 했으면 그 고속도로 나왔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정책을 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개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보시는 것과 같이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14.8km 구간에 정거장이 11개가 있고요. 차량기지 1개가 설치하는 도시 철도 민자 사업인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고요. 서울 지하철 역 간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예, 저거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호선이 871m, 2호선이 1170m, 3호선이 1144m, 4호선이 1243m, 5호선이 1037m, 6호선이 931m, 7호선이 1143m,
8호선이 1102m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도 이걸 다 읽어드린 게요. 예, 네. 우리 위례 신사선도 사실은 뭐 그 대체적으로는 한 1.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짧은 구간이 보니까 한 505m, 그리고 가장 긴 곳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헬리오시티역과 황겨울역 사이에 한 3.2km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서울 시내에 지리산 산골도 아니고, 그죠? 저기 동해안 바닷가도 아니고, 서울 시내의 역간 거리가 3.2km가 된다는 게 일단은 이해는 안 되시죠? 예, 저도 지도만 보고는 네, 그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우리 홍성룡 의원님 네, 그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이 정도로 먼 거리인데 이거 중간에 하나 만들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계 공무원들은 답은 뻔하죠. 시장님, BC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게 BC가 네. 0.23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의원도 말씀드리는 게 모두의 경부고속도로를 말씀드리듯이, 그리고 이게 역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추가 역을 만들려고 하면은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들 때 나중을 좀 더 10년, 50년 후를 더 바라보고 미리 좀 만들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삼전역 주위가 사실은 단독 주택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BC가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런데 그 지역 분들이 3호선을 타려고 하면은 대충 어디로 가면은 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는 잘 모르겠고 9호선은 삼전역과 석촌 고분역이 옆에 네.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근데 3호선을 가러 환승하려고 하면은 고속터미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가락시장역인데요. 위례 신사선에서 항려울역을 통과해가지고 중간에 그 삼전역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항구역만 더 가면은 환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걸 알면서 모른 척 한다는 거는 현재 우리 시장님으로 계시나, 그 다음에 시의원으로 있는 저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모두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저는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10년 후 나중에 아니면 50년 후에는 언젠가는 만들어야만 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감하게 결단을 해서 지금 만들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는 모르지만 아마 이보다 더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BC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가감한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만든 역사가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또 제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청원도 했었어요. 2만 한 3천 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전임 그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제가 서명지를 여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박원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고 이야기도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지하철 노선도를 이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이거 안 만들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난다면은 이거는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시장님 내년에 시장님 출마하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선거운동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 지하철 3전역 죽어도 못 만들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건 또 못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조금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위례신사선이 민간 투자 사업 아닙니까? 네, 민간 투자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돈 벌려고 덤비겠죠. 네네. 예,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20년 1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된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빨리 실시허가서 맺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는 이 삼전역 근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좀 넓게 분포해 있겠죠. 네네. 아마 삼전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꼭 여기 생기길 바라시겠지만 네. 그 근처에 다른 역 생길 수 있는 제가 부근에 사는 분들은 빨리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시장님 예, 이게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 삼전역을 추구하게 되면요. 예. 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과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공기가 단 1초도 늘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그래서 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삼전역, 잠실, 본동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표는 얼마 없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는 표가 많다라는 말씀이 지금 조금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빨리 만들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논의 때문에 지체되는 게 절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여쭤봐도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는 이걸 삼전역 추가를 설계하게 되면은 기존에 생각하던 공기에서 단 1초도 늘어나지 않는다가 진실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아니, 이런 역사 신설 문제가 늘 노선이 결정될 때는 이제 이런 게 논의되면서 역사 신설이 조금씩 수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계속해서 여지껏 말씀드린 거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삼전역을 하나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공기가 영향을 줘요. 근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삼전역을 추가하게 되면은 단 1초도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공기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전철 이 개통이 늦어질까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안 한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죠. 역사 신설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면 실시허약서 체결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일단 다른 얘기가 많으니까요. 제가 저도 정말 여기에 신설하는 게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시장님. 네, 그런데 네. 지금 그런 아시다시피 데를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이죠. 우이 신설선도 그렇고 네.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수익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노선들이 늘어나면서 네. 민자 사업자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신중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님의 결단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결정해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빚이 숫자 타령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서울시 전체 철도망 완성이라는 그런 큰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리고 10년, 50년 후에 언젠가는 그 역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선택하는 게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혁신적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년에 어떤 선거를 출마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제가 구호를 내세울 거는 뻔하죠. 오세훈 시장님이 결단을 안 내려줘서 못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녹취록을 뜨려고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네, 인정하시죠? 이런 거 시장님 하는 게 하여튼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여기에 역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네, 이거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삼전동, 잠실 본동, 잠실 237동 이런 주민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역사를 그 지역 주민만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 시민 누구나 다 그 근처에 왔다가 3호선을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통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게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박수 한번 칠 것 같은데요. 오전 내내 좀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다가도 오늘 한번 박수 한번 받도록 하시죠. 이 사안은 정말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시장님 이건 서울시 예산이면 차라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 행감해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옵니다. 시장님 예산이 전체 만드는 게 한 7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9호선 3전역하고 한성통로 만드는데 한 500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성통로를 안 만들더라도 3전역 신설만큼은 해 주셔가지고 내년 6월 달 선거에 그 지역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긍정적 대답을 하셨다고 믿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버스 정류소 지작물 정비 관련해서 시장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버스 가끔 타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탄 지가 좀 오래됐네요. 네. 한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탄 거. 3, 4년. 3, 4년 전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딱 내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로수겠죠. 가로수, 가로등, 뭐 심지어 우체통, 가판대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비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 시내 버스 정류소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데이터 보고 받으셨죠? 네, 한 500개. 500개가 아니고 아니, 5,511개입니다. 네. 좀 잘 좀 메모해 주세요. 6,500개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상지가 500개라는 네, 뜻이고요. 500개? 네, 대상지가 어이구.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가. 답변 좀 저 옆에 들으시고 다시 시장님 해주셔도 됩니다. 예, 500개를 지금까지 정비를 했다고 돼 있네요. 네. 잘 좀 읽어 보시고 오십시오. 저 지작물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천 개 안 되겠습니까? 데이터를 안 주셨네요. 이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오르내리면서 맞부딪히는 여러 가지 지작물이 만 한 2,000개 정도. 제가 3년 내내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 올 때 말이죠.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산을 딱 펼치고 내리면은 앞에 지작물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한 몇 걸음 정도는 우산을 펼치지 않고 걸어가서 나중에 가로수를 피해서 가로등을 피해서 우산을 써야 되고요. 특히 겨울 같은 데에는 이 정류소 주변에 그 가로수가 좀 굵직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뿌리를 가지고 그 위에 눈이 쌓이면은 교통약자들이 그 뿌리를 밟게 되면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넘어졌거나 운이 나빠서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 행정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아니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우리 중앙차로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눈을 감고 타도 되고 눈을 감고 내려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 정류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2018년 9월 달에 서면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버스 정류소 주변 시설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개 정도가 나온 거예요. 11월 달에는 시정질문, 2019년 2월에는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 면담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해드렸고 2019년 5월 달에는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아마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달에는 버스 정류소 주변 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제가 이래가지고는 사업이 더디서 안 된다. 나중에 부시장님이 TF 단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이 버스 정거장 정비 TF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부시장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런 건지 올해까지 정비 실적을 보면은요 한 5,511개 중에서 468개 비율로는 8.49%입니다. 지작물은 전체 12,325개인데 그 중에서 949개 이건 뭐 비율로 보면은 7.69%입니다. 우리가 더디게 가면 갈수록 서울 시민들, 특히 교통 약자들은 끊임없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그나마 올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50억을 배정을 했어요. 이게 한 4년에 걸쳐 가지고 400여 원을 갖다가 배정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12억인가? 네, 이게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사고 이월이 되고요. 문제는 또 뭐냐면은 내년에 원래 100억 원을 책정하기로 돼 있는 그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시장님, 이 그래도 될까요? 그건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이유가요? 당신들은 계속 좀 고생해라 아니, 그게 이런 이유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최근 2년간 예산이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집행률이 50%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 21년 집행잔액 사고 2월에서 집행해도 네, 충분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또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예산에 반영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이게 3년 전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4년에 걸쳐서 완성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본 의원은 4년도 너무 길다. 왜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끊임없이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의원님 이게 지금 네. 집행이 다 안 되고 50%가 남은 이유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죠?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네, 또 한전이나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유관기관 이런 데서 이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2월이 됐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자 가로수 때문에 지작물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반대하면은 가로수 하나를 못 뽑아내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 아니면은 본의원은 어떻게 얘기한다면요. 그 조례에도 보면은 가로수를 정말 아까워서 뽑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정류장을 앞뒤로 조금씩 이동을 해라. 현장에 정류장 맞게끔. 설치 위치도 그냥 정한 게 아닐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시장님. 가로수 저 버스 정류장을 갖다가 정비하는 조례를 이 조례에 의하면은 이 한 3년 있으면요, 3년 지나면은 이 지작물도 기존에 있던 지작물도 다 불법 지작물이 됩니다. 그러면 2020 몇 년 그 3년 이후에는 이 모든 게 불법이라서요. 서울시가 이게 다 책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지 말라. 그리고 시장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시정 질문을 해드리면서 환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장님이 나서시면요. 뭐 여러 가지 시장님 펼칠 이런 사업도 많으신데 이거 하시면 큰 박수 받으십니다. 서울 시내 모든 그 중앙차로에는 지작물이 하나도 없는데 골목골목에 가다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야 되는데 거기에 우체통이 막아서 있고 가로수가 막아서 있고 전봇대가 막아서 있고 그 전봇대를 지작물을 피해서 사람들이 내리고 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손볼 수 있는 것들을 일률적으로 그 유관기관과 논의해서
선정하는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동의된, 협의된 또 혹은 합의된 지작물의 경우에는 옮기든지 아니면 정거장을 옮기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우리 TF 단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좀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개개인 누구 한두 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 1,000만 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4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만 명이 불편을 없앤다는 거는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그런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작년에 5억, 올해 50억인데 그것도 50억도 다 못 쓰고 한다는 거는 본 의원은 전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가열차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죠, 시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단천 동척도로 지하 4차선 확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정체에 시달리는 송파대로와 동부 간선도로 사이에 있는 단천 동척도로 아시죠? 예, 그 동척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송파구 삼성교에서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까지 약 4.9km의 제방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혹시 이 도로 가보신 적 계신가요? 예, 가끔 이용합니다. 네. 2005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이제야 겨우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부터 강평교 사거리까지 0.6km를 실시 설계 중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대로와 만나는 잠실 운동장 부분은 GBC 사업에 포함되어 지하 차도로 계획되어 그것도 빠르면 내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교에서 강평교 사거리까지는 이번 추심에서 주변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및 상부 공원화 요구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 3,800억 원으로 인하여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상습 정체도로인 송파대로와 동부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남북측 단선 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이게 제방 임시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구간은 홍수 때 수위보다 낮아서 침수 우려가 있고요. 교차로 구간은 비정상 기하 구조로 인해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 개선을 위해서 제2롯데에서 450억 원, 그 다음에 SH 문정지구에서 228억 원, 수서역 역세권에서 140억 원, 총 818억 원을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부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꼭 필요한 도로이면은 시장님 틀림없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통 개선 분담금까지 받아놓고 이 도로에 대해서 투자심사에서 번번이 재심사가 이루어져 주변 도로 개통과 동시에 도로 개설이 안 된다면은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네. 또 그런 그 재원이 일부 마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정 여건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빨리 했으면은 지금 3,800억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이하로 떨어져 있던 돈이 계속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 밑에 이번에 송파구에서 그 송파 둘레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요. 둘레길 도로가. 거기에서 물론 자전거도 못 다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행하는데 너무나 좁고요. 지금 그 제방도로를 상부 공원화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민들이 이 운동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이거는 뭐 만들어 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아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송파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치고 이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단골 메뉴입니다. 모든 분이 나와서 이 도로를 지하 4차선으로 만들겠습니다 한 지가 한 2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무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혹시나 하나 역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 송파 주민들이 지금 제방도로를 건너가지고 단차 둘레길에 운동하러 가시려면은 그 도로를 횡단하는데 그 사고 위험률 많습니다. 사실은 사고 위험률도 많고 그 시장님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거기 보면 봄 되면은 개나리 꽃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피어가지고 상당히 좋거든요. 그 도로에다가 시민들이 걷도록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언제 정도 완공하실 수 있죠? 예, 참 모든 사업이 지금 작년 재작년에 했으면 1,000억 들어갈 게 지금 2,000억, 3,000억 들어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사업하는 게 참 필요한데 네. 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빚이 3배로 늘었습니다. 3조에서 9조로 늘었거든요. 네. 물론 빚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시장님 네. 그 빚 타령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을 모두 다 삭감해가지고 빚 갚는 데만 우리 올인할까요? 그러자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제 극단적 우선순위가 얘기하면은 그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내년에 또 시장님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또 선거운동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시장님이 또 내년에 이 공약을 아마 거실 것 같은데 단전 도로 지하 4차선 확장하겠습니다. 공약 거실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이 시장님 이거 공약 거세요 하고 졸라댈 겁니다. 근데 마음은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을 건다는 거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보이지는데, 그죠? 네. 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투심 노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못 뚫는다니까요. BC 타령만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우리 잠실 운동장 안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단지 지금 준비 중이 있죠. 거기에 사실은 우리 서울 시내에 축구장이 몇 개 있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축구장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페이퍼 주시는 대로 한번 좀 보시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6개가 써 있는데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월드컵 주경기장, 월드컵 보조경기장,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 보조경기장, 목동 주경기장, 효창운동장. 네. 계속 잘 적어 주셨네. 그 원래 동대문 축구장이 있다가 없앴죠. 예. 이게 몇 년도 2008년도죠. 네. 아마 그 그럴 무렵입니다. 겁니다. 2008년도 때 시장님 혹시 뭘 하고 계셨는지? 2008년도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동대문 축구장을 철거하면서 이 대체 구장을 만들겠다라는 워딩이 전혀 없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실현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축구인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축구 인프라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잘못한 거 맞죠? 당시에 야구계는 반발이 좀 있었는데 축구계는 반발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반발을 따지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하시는 분이 점잖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코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장님 이제 아는 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원래 있던 축구장이 없어졌는데 반발 안 한다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없을 때는 그 대체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글쎄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축구 전용구장 하나 여기다 만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도저히 공간이 나오질 않는다. 네, 그럴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의지가 없는 분들은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만듭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요. 아니면은 교각을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축구장을 만들어도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강 저 다리 교각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상도 못한 축구장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청 그 여자 축구팀, 그다음에 서울 이랜드 FC, 이게 지금 우리 서울 시내 프로 축구팀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서울 FC는 상암을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고, 여자 축구팀은 어디에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없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랜드 FC가 우리 잠실 종합운동장 제 지역구 안에서 이제 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잠실 운동장 정비 건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부터 이제 목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목동으로 넘어가는데, 시장님 잘 보시면 아까 6개 운동장을 보시면은 서울 동부권 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실 주 경기장이 있긴 하는데, 잠실 주 경기장이 그게 그 관중석이 몇 개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6만 9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프로축구 하는데 가보면요, 보통 한 4천 명 정도 들어와요. 그 4천 명을 6만 9천석 자리에다가 깔아놓으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관중도 안 보이고 관중들도 운동 선수가 안 보여요.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가보면 사실은 과간이죠. 이렇게 그 축구를 하도록 하는 거는 참 직무유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년에 그 잠실 운동장, 잠실 교류복합지구 만들 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면서 보조 경기장을 야구장 근처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트랙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가변석을 이용을 해서, 지금 프로축구가 2부 리그가 하게 되면은 관중석이 5천석이 필요하고요. 1부 리그가 되면은 만석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1만석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1만석의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축구 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매력이 빠지지만은 경기하지 않는 날은 많은 분들이 우리 K-팝 가수들 여러 가지 공연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일단 서울 동부권 지역에 축구장이 하나도 없으므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 에이, 무슨 소리냐? 잠실 주 경기장이 축구장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거는 축구장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9천석인데 전체가 한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우리 BTS라나 이런 분들이 또 공연도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조 경기장을 이번에 정비를 할 때 가변석을 만들어 가지고 1만석 정도의 축구장을 만들면은 동부권에서도 축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가까이 가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또 게임이 없는 날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은 훨씬 이득이 남는다. 이건 비시를 따지면 제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좀 가까운 거리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그 입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 해당 부서하고 이 마이스 단지 만드는 부서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 축구 전용구장을 넣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 트랙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축구 전용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 트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변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변석을 가지고 이 스탠드를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트랙을 쓸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축구할 때는 트랙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트랙까지 이게 간중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쓰는데 네. 그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네, 기술적으로 그럼요. 그게 네, 배치가 가능한가요? 네, 네. 그렇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큰 운동장, 트랙이 있는 운동장에서 축구 게임을 할 때는 가변석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은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 동부가 아까 오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공찰수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 완벽한 답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이 지역에 또 내년에 오셔서 또 선거운동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해 사실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분이 나 이렇게 하겠다 실제로 할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거는 온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